안녕하세요. 저는 살롱드 느바에의 18년차 조향사 느바에라고 합니다. 살롱드 느바에는 201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런칭한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인데 왜 파리에서 런칭을 했냐면 좀 종주국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먼저 런칭하고 영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수출을 하고 활동을 좀 하면서 뭐 두바이 왕실에서도 제품을 많이 사가셨었고요. 뭐 바레인 공주님도 사가고, 유럽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한국적인 색채로 인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 이후에 국내로 런칭을 한 조금 특이한 이력의 브랜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 부모님 중에 특이하게 엄마 말고 아버지가 향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간혹 향수를 좀 그때 꽤 괜찮은 향수를 뿌리시고 다녔고, 어릴 때부터 그 향에 좀 매료가 됐었고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이제 집 근처에 장미꽃잎을 따다가 제가 막 향수를 만들어 본다고 뭐 물과 알코올에 담그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기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향수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요. 향수 동아리 회장도 하고, 그 동아리가 꽤 나름 유서가 좀 있어서 뭐 그 동아리 출신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다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향료연구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이제 거의 대학 생활과 동시에 향수 쪽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도 졸업하고 향수, 향수 관련 디자인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업무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치 퍼퓸이 처음에는 좀 되게 소수를 위한 향수였어요. 소수가 뭐 되게 귀한 소수 이런 게 아니라 특이한 취향을 가진 매스인 대중의 취향이 아닌 굉장히 독특한 취향의 사람들을 위한 향수여서, 실제로 니치라는 단어도 이탈리아 말로 뭔가 약간 구석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그 니치 퍼퓸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향수와 향수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니치 퍼퓸이, 예를 들면 샌다루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샌다루드 내추럴 올려만 막 70% 때려놓고 이런 향수들이 이제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료들을 조금 고가로 쓰는 경향이 생겼고, 원료를 고가로 쓰다 보니 소비자가가 늘어났고, 그게 국내로 넘어와서는 비싼 향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니치 퍼퓸이 아니라 리치 퍼퓸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로 아예 조금 비싼 고가의 향수 시장으로 형성이 된 게 요즘의 니치 퍼퓸 시장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너무 이렇게 대중성과 막 원료를 절감하는 그런 대중향수, 퍼퓰러 향수가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예술적인 향수에 가까운 개념의 향수가 니치 퍼퓸이고, 저희는 그래도 국내 최초의 니치 퍼퓸 브랜드로서 그 니치 퍼퓸의 개념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후각에 예민한 거는 맞아요. 예민하고 좋아하고, 그만큼 후각이 예민하니까 후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 맞는데, 의외로 해외 유명한 조향사분들 중에는 비염이 있는 조향사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요즘 나오는 케미컬이나 이제 향료들 중에서는 특정 유전인자가 향을 맡지 못하는 그런 향들도 있어서, 이제 저도 취향을 많이 타거든요. 제 코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향, 제 코에서 조금 더 강하게 느껴져서 좀 더 깊이 하는 향료, 뭐 이런 이제 원료들이 각각 달라서 굉장히 다들 예민한 건 맞는데, 예민하다고 마냥 다 잘 만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다른 분야 분들한테도 좀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즐기지 못하고 일로 대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기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예를 들면 일터에서는 제가 향을 만지고 오랜 시간 동안 향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간에는 코를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업으로 하기 전에는 평소에도 이제 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대학교 때는 무슨 뭐 디올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행을 가서나 휴가 때만 향을 뿌리고요. 현생에서 집에서나 이제 평소에는 그 향이 있는 핸드크림도 잘 안 쓸 정도로 그 향 제품을 사용을 뭐 안 한다고 해야 될지 못 한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해외랑 우리나라랑 향수를 대하는 시각이 정말 다른 건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뿌리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뿌리거나 좀 그런 특정 상황을 위한 향을 상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은 좀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유럽이나 중동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체취들이 좀 강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향수, 데오도란트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서 약간 뿌리는 양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실제로 구매하는 향수의 용량도 한국보다 훨씬 대용량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필품과 국내는 사치품과 그 시각 차이가 있어서 실제 향수 시장 크기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뭐 그런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거보다는 재밌겠다가 사실 조금 더 컸어요. 아무래도 향수 자체가 예술적인 부분도 크고, 저도 예술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와 재밌겠다, 이걸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오겠다. 사실 제품이라기보단 괄호치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제품, 이런 회사와 이 향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한국 향수 시장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면 당연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했죠. 좋은 제안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진짜 뭐 누구나 알고 있는 큰 대기업에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분야가 겹쳐서 못하게 된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하고도 당연히 재밌게 많이 했고,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이 걸려 있어서 오픈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이 의뢰가 요청이 와서 저희 이름은 나오진 않았는데 뭐 그런 수많은 개발 건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만들 때나 저희 제품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한국의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릴 수 있는 거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예고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를 해주셨던 게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를 막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 그게 생활가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3대째 도자기 장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자기 병이 나와서 실제로 조선 왕실 백자 그때 흙을 연구해서 그 백자토로 백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썼던 청화백자는 그 백자 위에다가 청화 코발트 안료로 이제 그림을 그리던 거를 뜻하는데, 그 청화 코발트 안료를 그대로 쓴 청화백자를 도자기 병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 제품이 됐죠. 그걸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새로 나올 향들도 한국적인 한국적인 재료를 재현하거나 한국적인 의미를 담은 향과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나올 건데 다 이제 그게 제 브랜드 제품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내 코에 좋은 향수가 좋은 향수라고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어울리는 향수를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꽤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어울려 보이는 이미지의 향수를 추천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자 향수를 남자분이 뿌려도 그 남자분들의 고유의 체취에 잘 어우러져서 순식간에 그분의 향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추천해줬는데 내 코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내 코에 역하다 싶을 정도의 향수는 그건 좋은 향수가 아니고, 내가 뿌렸을 때 내 코가 환기되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이 향을 맡으면서 지금의 순간을 기억을 할 수 있는 향수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향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 국내 향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들어가시는 게 우선이에요.
국내에 수많은 조향 학원이 생겼는데 괜찮은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딱 한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그냥 교양 정도의 학원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을 찾아가셔야 하는데, 찾아가서 배워도 이 향수를 만들 수 있는 단품 원료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걸로 만들어도 뭔가 가르쳐줄 스승님이 좀 필요하거든요. 향이 이게 도제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국내 메이저 향료사 몇 군데들 정도에 가셔서 실무를 통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실무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하셔야 뭔가 그 제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도 저도 솔직히 아직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향의 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넓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 18년차 조향사긴 해도 그래도 계속 배워야 하고 정말 저의 스승님들이신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막 많으신 환갑 뭐 이렇게 되신 선생님들도 아직도 계속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건 꼭 실무를 무조건 몇 년 이상을 어디선가에서 배우셔야 그때부터 뭔가 조향사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일 좋은 건 프랑스의 이집카라는 향수 학교를 가시면 좋고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나오셔도 그 유럽에 있는 퍼퓸머리에서 몇 년을 배우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단품 향료 하나하나만 배우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를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해외 향수 브랜드를 보고 다녔는데 그 향수 브랜드들은 막 가문이에요. 막 무슨 겔랑의 몇 대째 가문, 막 100년, 200년, 300년, 막 뭐 피렌체에는 뭐 몇백 년 된 그런 브랜드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긴 시간 누적되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쌓아오고 뭐 노하우도 쌓여온 그런 대단한 조향사 가문과 브랜드가 많은데 한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다고 한국에 향 문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향 관련된 뭐 행사, 뭐 제사도 다 어떻게 보면 다 향 관련 행사니까. 우리나라도 향 문화가 많은데 어느 순간 끊겼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금 길게 유지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서 저는 예전부터 100년간은 한국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그게 단순한 어린 시절의 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서 좀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100년간은 향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 인생 좌우명은 즐겁게 살자인데요. 향도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제가 만든 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어렵고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들도 많지만 최대한 다 즐기면서 즐겁게 살자라는 게 저의 모토고 좌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